올림픽공원 개표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247만 표, 선관위도 여당도 또 야당도 재검표하자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많은 표를 어떻게 재검표하겠다는 건지, 하면 어떤 게 밝혀지는 건지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을 재검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과 송파구의회 의원 선거 투표지 등이 대상입니다. 투표지를 사람이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개수기로 정당 후보자별 득표수를 세어 검증 결과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선관위는 개표소 투표지가 선거 당일 투표지와 같다는 점을 입증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재검표에 9시간이 걸리고 5천만 원이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국조특위 위원들도 재검표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후폭풍이나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재검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법적 효력 때문입니다. 유효투표지, 무효투표지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사실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거 개표 상황표에 나온 거랑 매수가 만약 달라요.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검증만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여야가 국조특위에서 합의하면 재검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 장 재검표의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요. 선거 34일 만에 재검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선관위 국정특위 현장조사에서 나온 얘기부터 듣고 오시죠.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 방안이고, 특히 송파 핸드볼 경기장 밖에 있는 참정권 수호 외치는 시민분들,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포용 조치다. 그런 측면 더하기 해당 투표지 자체가 그 선거 당일날 개표한 투표지와 다르지 않다. 동일성이 일치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 핸드볼 경기장 안에서 하자는 것이죠. 장소 자체를 저희들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 하면 더 좋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무결성 검증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경로로 파악하신 건가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 투표지 자체가 그날 선거 당일에 쓴 투표지가 아니지 않냐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저거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은 다 의심해요. 네. 아마 총장님이 사람인 것도 의심할 수도 있어요. 네, 이준석 의원의 비유는 부정선거 믿는 분들은 뭐든지 의심한다. 뭐가 됐든 다 의심할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총 247만 장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재검표를 하려면 440명이 투입돼서 9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5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은 선관위가 다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최진봉 교수님, 근데 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못 믿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재검표 과정을 다 생중계를 한다거나 공개적으로 실시를 하면 뭐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의 그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요. 지금 저는 이준석 의원의 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뭐냐면 뭘 해도 의심해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걸 그냥 놔둔다. 이거는 더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야가 합의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생중계 다 하고 또 뭐 필요하다면 뭐 법원이든 어디든 다 개입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재검표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 이게 일단락이 됩니다. 저렇게 계속 놔두면요.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돼요. 저분들은 제가 말씀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행동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합의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방법을 동원해서 의심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고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락 짓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몇 달을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세라도 일단 풀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국력 낭비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부정선거를 더 부추기는, 부정선거 주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에 공정한 방법으로 검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수차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아파찬스 불법 채용에 대해서
어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감사원도 자료를 안 내고 선관위도 자료를 안 내가지고 그 직원이 복귀하게 생겼어요. 그 직원이 그런 식으로 불법 채용됐는데 선관위에서 복귀해가지고 투표 관리한다 그러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이 잘. 사무처장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해서 지금 현장에 국정조사 나왔는데 마이크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본인들끼리 들렸다 말았다 하는 마이크 들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까? 선거 관리도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접 연락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보고받은 거라고는 가장 컸던 송파구 선관위에 연락받은 게 이게 전부 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선관위와 관련돼서 특검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한변협에서 특검 추천권을 논의하는데 위철한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협회장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수사가 되겠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 있잖아요. 관련된 선거에서 감사원과 선관위가 자료를 안 내는 바람에 불법적으로 채용된 직원이 복직을 하게 생겼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새롭게 드러난 내용인데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네요. 저 부분은 좀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주진우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저희가 알다시피 채용 과정에 문제에 있어서 그분들이 만약에 징계나 아니면 무효가 돼가지고 채용이 무효가 됐다고 쳐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채용의 불법성을 밝혀낸 것이 감사원 감사입니다. 근데 감사원이 선관위의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불법 채용됐던 분들이 이거 무효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대응 과정에서 선관위가 정말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그 자체 자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효가 아니고 그 감사원의 이 감사가 문제가 있었다고 쳐도 우리가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내고 대응했으면 예. 그럼 저게 무효가 되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대응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팔이 안으로 굽은 거죠. 우리가 불법 채용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 아들이고 누구누구 딸이고 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다시 선관위로 들어오게끔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된 셈이군요. 이거는 사실 좀 황당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네. 저 부분은 소송에서 지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예. 특검 부분은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위철한 상임위원께서 변협 회장을 했기 때문에 변협이 제3자로 보고 변협의 특검 추천권을 준다면 뭔가 이해상반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의 논리가 있죠. 물론 변협의 역대 회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국민이 볼 때는 납득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위철한 변협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리가 그만두든 아니면 특검 추천 방식을 바꾸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선관위 내부적으로요, 위철한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론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소식 지난주에 보도가 됐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위철한 대행 면전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물었습니다. 선관위 이 문건을 보면 선관위가 정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선관위는 위철한 증인 한 명 지키겠다고 온 조직이 다 달라붙어서 이런 문건 만드는 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위철한 증인은 답하십시오. 위철한 증인에 대한 사퇴 요구는 특정 정당만의 요구입니까? 국회와 국민들이 어떤 질책을 하고 또 어떤 해체 결정을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은 그걸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고요. 저는 그동안 증인님 말씀하신 그런 것 입장에서 저희는 진정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했고요. 저는 이런 문건을 쓸 시간에 사직서를 쓰시는 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철한 대행은 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한 거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윤 부대변인님. 네. 근데 이게 뚜렷하게 해결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자리만 지키는 것 같으니까 국민들 보기에도 참 답답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습니다. 위철한 직무대행이 저는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사실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도 저런 분이 저 자리를 지키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게 옹호를 해준다거나 방어를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지금 선관위를 지키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거치는 이런 국조나 특검 이런 것들이 정리된 이후에 선관위를 이제 앞으로 선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정치권에서의 논의와 결론이 난 이후에 그분들의 거치나 이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지금 남아 계신 분들 사실 전 감정적으로 저도 대응을 한다면 지금 선관위에 있는 분들 일단 다 관들어가고 싶어요. 선관위에 있는 직원들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당신들이 무슨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냐 모두 다 사퇴하라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국조특위에서는 왜 이런 사단이 났는지 과거에 대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일단 남아서 자료 제출이나 자료 제출을 부실히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부실히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선관위를 미래를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자료를 못 지킬 명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적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김현우 의원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전달한 건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던 부분까지 다 파헤치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뭔가 그들에 대한 거취를 일괄적으로 노구하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조특위 소식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